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맨해튼 폭발 사고,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 소식에 대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뉴스는 이 폭발 사고와 관련해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속보입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아마드 칸 라하미가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뉴저지 린덴에서 잡혔습니다. FBI는 맨해튼 23가의 폭발 사고와 맨해튼 27가에서 발견된 폭발물, 그리고 뉴저지 시사이드 파크의 폭발과 어젯밤 발견된 엘리자베스의 폭발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서만 폭발 관련 사건이 4개가 발생했는데, FBI는 이 모든 사건을 오늘 검거한 이 아하드 칸 라하미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드 칸 라하미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현재 엘리자베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어젯밤 8시 반에 엘리자베스 역에서 이 폭발물을 발견한 뒤 바로 용의자 아마드 라하미의 아파트로 향했고, 오늘 아침 11시 반경 린덴에서 총격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그는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 어떤 폭발 사고가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맨해튼 폭발 사건부터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토요일이었던 17일 8시 30분에 첼시 지역인 23스트리트 6에비뉴와 7에비뉴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인근에 있던 29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한인 피해자는 뉴욕 총영사관 확인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난 폭발음은 허드슨강 너머인 뉴저지주 호보큰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27스트리트에서도 폭발물로 보이는 압력솥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전선으로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압력솥은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명이 사망하고 2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 당시 사용됐던 폭발물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에 앞서 뉴저지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시사이드 파크에서 맨해튼 폭발과 같은 날인 17일 오전 9시 30분에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파이프 폭탄이 터졌는데, 사건 장소에서는 자선 마라톤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마라톤 대회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면서 등록 시간이 길어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날 미네소타주에서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 8시에 세인트 클라우드에 위치한 크로스로드 센터 쇼핑몰에서 한 남자가 물건을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인은 22살의 소말리아 출신 다히르 아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사살됐습니다. 어젯밤 8시 반경 뉴저지 트랜짓의 엘리자베스 역에서 또 다른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FBI는 어제 쓰레기통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폭발물을 찾아냈는데, 이 폭발물 역시 쓰레기통에 들어있었으며 총 5개의 파이프 폭탄이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폭발물을 즉각 해체 시도했고, 해체 도중 5개 중 1개가 폭발했지만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 당국은 뉴아공항과 엘리자베스 간 뉴저지 트랜짓 운행을 중단 조치했다가 오늘 아침 재개했습니다. 암트랙은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미국 대선 얼마 전까지는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 폭발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는 사건 이후 즉각 테러라며 강인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힐러리 후보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평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가 지나치게 온건한 대테러 및 이슬람 이민 규제 정책으로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던 트럼프는 아무런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 발생 직후 가진 콜로라도 스프링스 유세에서 방금 뉴욕에서 폭탄이 폭발했다며 지금을 테러 위험의 시대라고 단정한 뒤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캠프 측은 사실 확인도 없이 폭탄이라고 단정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클린턴은 이날 자신의 전용기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사건은 정확한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정보를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폭발 사건 관련 소식은 잠시 후 9시 KBTV 뉴스투데이에서 추가 내용을 다뤄드립니다.
지난 1월 라과디아 공항 승무원직 사직서를 낸 뒤 횡방불명 상태였던 시에라 실드가 9개월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금요일 시에라 실드의 아스토리아 집 인근의 물 웅덩이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30세인 그녀는 지난 1월 14일 비행 전 사직서를 제출한 뒤 라과디아 공항을 떠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마지막으로 행방불명됐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인은행들의 올 추석 무료 송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각 은행이 발표한 추석 무료 송금 내역에 따르면 무료 송금 행사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등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총 1,375만 8,787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1,493만 3,861달러에서 7.9% 감소한 수치입니다. 송금 건수도 총 8,788건으로 지난해 9,794건에 비해 10.3% 줄었습니다. 올 추석 송금이 건수와 금액 모두 줄어든 것은 무료 송금 서비스 행사 기간이 예년보다 다소 짧아진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은행이 보름 정도 행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약 일주일가량에 그쳤습니다. 뉴욕시 정보기술국이 시내 전역 파이오스 케이블 설치 지연을 이유로 지난 13일 버라이존에 계약 불이행을 통보했습니다. 시 정보통지서에 따르면 양측은 2008년 파이오스 케이블 설치 작업을 2014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버라이존이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시 정부의 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현재 파이오스 케이블 설치를 신청했지만 1년 이상 대기 중인 건물이 38,551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정부는 버라이존이 30일 내에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경 국장직을 새롭게 맡게 된 제임스 오닐의 공식 취임식이 오늘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경찰 본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임스 오닐은 지난 금요일 빌 브렌튼 전 뉴욕 시경 국장의 퇴임식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뉴욕 시경 국장직의 첫 공식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뉴욕 시경 국장으로서의 그의 첫 공식 일정은 토요일 밤 맨해튼 첼시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오닐의 뉴욕 시경 국장직 서약식을 포함한 공식 취임식은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됐습니다. 골프의 전인지 선수가 또다시 메이저 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18일에 있었던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를 기록해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프랑스 에비앙 르뱅의 에비앙 골프장에서 치러졌으며 공동 2위 역시 한국 선수인 박성현 선수와 유소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전인지 선수의 우승 상금은 총 48만 7,500달러로 알려졌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오늘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 관련해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